22쪽 펴세요. 몇 개 몇몇 유형 안 한 것들 좀 하고 나서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런 걸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긴 한데요. 다 풀어왔죠? 제발요. 지난 시간에 문제풀 시간도 많이 줬었잖아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도윤아, 얘가 3으로 수렴할 때 AN 구하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망한 거야. 요거를 그냥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생각해서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이렇게 풀면은 사실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그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리미트를 이렇게 4개로 찢어서 분배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제대로 정석적인 풀이를 하자면 치환을 합니다. 풀이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거를 모양을 얘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아. 이게 전체가 통째로 수렴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의 모양을 이걸로 바꾸면 좋은데 그게 살짝 어렵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이 전체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를 뭐 BN이나 CN으로 치환합니다. 문제 A, B 다 나온 것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통 CN으로 하거든요. CN으로 치환한다. BN 해도 되고. 그러면 CN은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으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알고자 하는 극한값을 CN으로 표현해야 돼. 근데 지금 뭐를 어떻게 치환했냐면은 2A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5를 CN으로 치환했으니까 AN을 CN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양변에 일단 저 곱하고 양변에 분모를 곱하고 그 다음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AN으로 정리하려면 오른쪽을 전개해가지고 이 CN, AN 더하기 CN 이렇게 되잖아요. 오른쪽을 정리해가지고 AN이 있는 거 왼쪽으로 넘겨야 돼. AN 빼기 이거는 2CN, AN 넘기고 CN 남아있고 빼기 5.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왼쪽을 AN으로 묶고. 그러니까 AN은 X처럼 보면 돼. X처럼 1차 방정식처럼. 이 1차 방정식 보면 돼. X처럼. X가 있는 항 왼쪽으로, X 없는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거를 AN을 묶으면은 1-2CN이죠. 는 CN 빼기 5잖아. 그래서 AN은 1-2CN 분의 CN 빼기 5로 AN을 수렴하는 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서술형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극한을 보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극한을 보냈을 때 좋은 점이 CN이 수렴을 하죠. 뭘로 수렴하냐? 도현아 왼쪽 보고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일단 3을 넣어도 된다는 거야. 이때 그럼 3을 넣으면 1 빼기 6분의 3 빼기 5기 때문에 일단 3을 넣은 거다. CN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지만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는 거거든요. 알파라고. 이거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자.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 그래서 그냥 객관식일 때는 알파를 넣어도 돼요. 알파를 넣어서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이다 해서 알파를 찾아도 된다. 객관식일 때는 주관식과 객관식 풀이가 다른 거예요.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 쓸 때는. 됐고요. 밑에 중요한 거 있나 보겠습니다. 요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18번이. 저렇게 안 나와. 필수의 점 시험 안 나오고 18번 처음 나오는데 18번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던 주제인데 여러분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는데 얘가 5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객관식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좋은 풀이는 사실 AN의 식을 그냥 5로 수렴하도록 만들면 돼. 어떤 식이 있으면 5로 수렴하게 될까? 야, n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지금. 무한히 커지면 n분의 5가 있으면 되지. 천재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이거 약분 딱 하면 5로 가잖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은 an을 그냥 n분의 5 같은 거로 생각해서 이걸 대입해. 야, 이거 수능 3점도 잘 나옵니다. 잘 들어도 중요하니까 지금 2개나 풀어주는데 넣으면은 n 세제곱 곱하기 n분의 5 분의 3n제곱 더하기 2n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분 하나 해. 딱. 그러면은 5n제곱분의 3n제곱의 극한이죠?
보내면 어떻게 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대등하니까 최고차의 개수비 5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게 수능 3점이에요.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시험지 가면 하나씩 나와. 근데 이거는 풀이가 제대로 된 풀이 아니야. 왜냐면 AN은 n분의 5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식일 수도 있어. 하지만 AN을 n분의 5로 설정해서 이 극한이 5가 되는 AN을 여기다 쓴다면은 이 값은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야매. 근데 수능 3점은 3점짜리 문제에서 그걸 막 정석대로 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냥 대충 넣어서 풀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3점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1번. 그런데 서술형이 이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풀면은 감점을 무지하게 당해요. AN이 n분의 5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뭐가 있었죠? 수렴하는 거 전체 통째로를 CN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어디로 수렴하냐? 5로 수렴하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CN이라는 거는 NAN이니까 AN이라는 거를 n분의 CN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CN은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 AN 대신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n제곱 n세제곱 n분의 CN 분의 3n제곱 더하기 2n의 극한을 보는 건데, 그랬을 때 얘는 하나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CN n제곱이죠. 분의 3n제곱 플러스 2n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 리미트 보낼 때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CN은 지금 어차피 5로 수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첫 번째 생각은 이렇다. 얘는 5처럼 변해가는데 그럼 얘는 5n제곱이네. 근데 얘는 무한히 커져. 얘는 상수로 5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5n제곱분의 3n제곱으로 볼 수 있네. 해서 답을 5분의 3을 딱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게 좀 부족해. 왜냐면 얘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를 개수처럼 그냥 확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1점 정도 감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서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 가지고 그러면 완벽한 풀이가 돼. 밑에는 CN이 되고 위에는 3 더하기 n분의 2가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요 한 줄을 써줬냐 안 써줬냐에 따라서 서술형 점수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3으로 수렴, 얘는 0으로 수렴이죠. 무한대분의 상수권 0으로 수렴, CN은 5로 수렴. 그러니까 극한값, 각각의 극한값으로 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한 치환에 의한 풀이. 두 번째 풀이다. 알겠습니까? 세 개 있어요, 풀이가. 1번은 그냥 대충 n분의 5 넣어서 하는 거. 2번은 완벽하게 치환하는 거. 3번 하겠습니다. 3번 풀이도 중요해. 3번은 치환을 하지 않고 세련되게 하는 방법인데, 여기 지금 통째로 이게 CN으로 치환하기 전에 이 모양을 여기서 만들어 버리면 돼. 무슨 소리냐면 얘를 NAN 곱하기 n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n제곱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분자분모 n제곱 나누는 거야. 분자분모 n제곱 나눠서 NAN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수렴하는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치환하고 비슷한데 문자만 안 쓴 거예요. 나누게 되면은 밑에가 NAN이 되면서 위에는 3 더하기 n분의 2가 되거든요. 여기서 극한을 보내는데 얘가 통째로 5로 수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5분의 3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손색 없는 풀이가 돼. 논리적인 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렇게 식을 변형 주는 게 이거는 좀 쉬웠는데 살짝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고. 연습 문제 하나 보겠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7번 한번 해봅니다. 7번이 그 문제거든요. 아니야, 근데 맞불 시너지를 해. 야, 개념 원리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이. 개념 원리라서 해보려고 했더니 7번 말고, 어차피 개념을 다 푼 학생도 있으니까 맞불 시너지 19쪽 펴라. 19쪽에 어떤 문제 해봐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잘 나옵니다. 59번 같은 거. 야,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은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걸로? 한 번 더? 세 가지 풀이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뭘 괜찮어? 도윤아, AN의 식을 1번 말만 한다. AN의 식을 2n 빼기 1분의 10으로 놓고 여기다 넣어도 돼. 그건 괜찮아. 근데 그러면 서술형에서 안 되죠. 이게 1번이고요. 2번 풀이는 뭐냐면요. 얘를 CN으로 치환해서 그러면은 AN이란 거는 2n 빼기 1분의 CN이지. 이걸 집어넣는 거에다가. 그럼 얘도 치환해야 돼. 얘는 DN으로 치환해서 n제곱 플러스 2n분의 dn은 bn 여기다 넣는 거야. 넣어서 번분수 계산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3번 풀이가 있어. 치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모양을 통째로 만들어내면 돼. 이게 좀 세련된 방법이거든요. 요걸 잘 배워둡니다. 해보겠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마법이거든. 여기에다가 n제곱 더하기 2n을 곱해주라고 분자에다가. 근데 분자에만 곱하면 되냐 도윤아? 분모에도 곱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이렇게 추가되는 거야 이게. 하고 an 앞에 뭐가 필요하냐? 2n 빼기 1이 필요하지. 2n 빼기 1도 곱해주세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통째로 지금 2로 수렴하고 얘는 통째로 10으로 수렴하니까 답을 낼 때는 10n 제곱분의 2 곱하기 5n 곱하기 2n의 제곱이죠. 20n 제곱이니까 답이 2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서술형 쓸 때는 이쪽만 전개를 좀 해가지고 n제곱으로 나눠주면 더 좋습니다. 나눠주는 걸 보여주면 좋아. 보여줘 볼까 한번?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그대로 써놓고 얘네들 곱한 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물론 전개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전개해서 보여줄까? 전개 안 하고 한번 해볼까? 전개 안, 야 센스 있게 하자 그냥. 진짜 내가 보여주려면 여기다 n제곱으로 나눠주는데 n은 하나씩만 넣어. 여기다가 하나씩만. 그리고 여기다가 n 2개 넣어. 그러면은 결국 최종 다음 줄에 뭘 쓰냐면 2n-1 an 곱하기 이거를 n제곱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2가 딱 되죠? 분의 위에 줄은 요거는 5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여기 뒤에다 쓸게. 5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얘는 2 빼기 n분의 1 곱하기 얘는 n제곱. 이거는 나눌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통째로가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쓴 상태에서 여기서 리미트 딱 보내면은 이때는 얘가 수렴 곱하기 수렴. 얘 영어 수렴하니까 수렴 5로 수렴 2로 수렴.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는 1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로 답을 써도 되는 거야. 서술형 쓸 때는.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을 더 추가해주면 좋아요. n제곱으로 분자분모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 안 되면 치환해도 되고요. 좋습니다. 이 유형 그만하자. 근데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요 무한대로 가는 거 해봐야 돼 이거. 6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62번 같이도 잘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윤아. 얘를 첫 번째 풀이 모르겠으면 CN으로 치환해. 수렴하는 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AN을 CN으로 바꿔야 되냐? BN을 CN으로 바꿔야 되냐? BN을 CN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A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고 있거든. BN은 아예 모르는 식이야. 그러니까 CN은 지금 3으로 수렴하는데 그 BN만 모르기 때문에 BN으로 얘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BN이라는 거는 이 BN은 CN 빼기 AN이잖아요. AN 넘겨서. 그래서 그 BN 대신에 2분의 CN 빼기 AN을 대입하는 거야. 쉽지 않아 이 유형. 내가 하나씩 해주잖아. 그래서 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CN 빼기 AN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2분의 CN 빼기 AN이 들어가는데 아니 번분수니까 짱나잖아. 위아래 2 곱합시다.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이걸 뭐 배워야 아는 거냐.
그러면 곱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AN이 2AN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AN이니까 2AN 빼기 AN에서 AN 됩니다. AN 더하기 CN 분의 위에는 어떻게 돼요? 3AN에다 2 곱하니까 6AN이 되죠. 6AN에다가 2 빠지는 거 더해진다. 빼기 빼기니까. 그래서 7AN이 되죠. 7AN 마이너스 2CN이 되지. CN이 되죠. 2는 없어지니까. 됩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bn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는 상수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3으로.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답이 7이 되는 거예요. 좋아. 근데 잠깐. 근데 이걸 7로 딱 써도 감점이 있어. 서술형은. 왜냐면 여기서 an 나눠줘야 돼. an으로 나눠가지고 얘는 1 더하기 an분의 cn 분의 7 빼기 an분의 cn으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7 써요. 좋아. 그래 감점이 없어요. 다른 방법 어떻게 써? AN분의 BN을 부르고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치환을 하는 거 말고 모양을 한 방에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얘는 애매한 게 an 플러스 2bn의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어. 봐봐라. 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로 얘를 나눠줍니다. 그렇겠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수학도에서 기술이었거든요. 이거 수학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다 해줬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빼놓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으면은 발산하는 걸로 수렴하는 거를 나눈 식을 한번 써보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분수식의 극한값 구할 때 나누게 되면은 얘는 1 플러스 an분의 bn은 모르지. bn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요. 0으로 수렴해야 돼. 왜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시간에 배운 거 있다. 얘네 둘이 한쪽이 수렴하죠. 얘는 모르지 뭔지. 근데 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수렴했다는 것은 수 아니면 발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둘 다 수렴하고 둘 다 발산입니다. 이 정도 알아둬야 돼. 다시 말하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고. 따라서 an분의 2bn은 마이너스 2다. 근데 이것도 보여줘야 되냐 물어보면은 이 정도 좀 생략해도 돼요. 선생님 뭐라고 하면은 알았다. 이거는 공부하고서 알고 있는 거다. 둘 다 수렴하면 이쪽에서 이로 수렴 한다. 정리돼 있다. 정리로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an분의 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분수식을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n분의 bn 분의 3 빼기 an분의 bn. 그러면 an분의 bn 어디로 수렴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양변 위아래 2를 곱해가지고 2 곱하면은 2 빼기 1, 1분의 6 더하기 1, 7, 답 7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세련되게 모양 만드는 건데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으면은 발산하는 거를 수렴하는 거를 발산하는 걸로 나눠가지고 이런 an분의 bn의 극한을 알아낸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근데 객관식이면 더 세련되게 해볼까? 선생님이? 객관식 풀이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요 유형은 요게 마지막 풀이 될 건데요. 선생님이 진짜 시간이 없다. 수능장인데 수능 시험이 너무 사실 시간이 촉박했던 거야. 그리고 빨리빨리 답만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식이나 찍어. an 어떻게 하냐면 2n. 어때? 뭔대로 가지 2n 하면 일단 2n 넣으면은 bn을 뭘로 해야 되냐? n 플러스 2분의 3 어때?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 그냥 적으면 되지. 해봐. 그러면 2n에다가 더하기 2 b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이면은 계산하면 리미트 보내면 어차피 이게 사라지니까 3으로 가잖아요. 그냥 정하면 돼. 그냥 an을 2n으로 정하면 무한대 발산하는 거 맞지? bn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으로 딱 했어. 이거를 그냥 넣어서 계산해보면 밑에다가 넣으면은 2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분의 위에다 넣으면은 6n 마이너스
바뀌니까 부호가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3 되거든요. 똑같아. 어쨌든 2분의 3 필요 없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n분의 7n이니까 답 7이잖아. 요게 바로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알아둡니다. 유형은 마지막 마치겠어요. 그래서 요 페이지는 끝났고요. 그러면은 22쪽 끝났고 요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거는 옛날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듯이 그 수열의 항이 항상 크잖아? 그러면은 극한값도 항상 큰데 크거나 같아질 때도 있습니다. 뭐부터 예를 들어야 되냐면요. 요런 옛날에 이렇게 했지. x분의 1하고 x분의 1을 예를 들었잖아. x분의 1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죠. x분의 1은 이거보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어떤 x를 넣더라도 숫자를 넣었을 때 x분의 1이 크냐 x분의 2가 크냐. x분의 2가 항상 커요. 는 거는 3 넣어봐. 3분의 1, 3분의 2니까 더 크잖아. 4 넣으면은 4분의 1, 4분의 2 이게 더 크지. 항상 크단 말이야. 근데 리미트를 보내면 극한값을 보내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x분의 1은 0으로 수렴이고 x분의 2도 0으로 수렴이야.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넣었을 때는 x분의 2가 큰 식이지만 극한에 보냈을 때는 크거나 같아질 수도 있어요. 같아진 거지 지금은. 그래서 부등식의 극한 리미트를 보내면 등호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근데 더 작아지진 않습니다. 얘가. 항상 더 큰 값을 갖는 수가 더 작은 값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증명은 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이해하는데 같아질 때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근데 이거를 수열의 극한 적용하면 똑같아. n분의 1이라는 수열하고 n분의 2라는 수열을 해가지고 n을 자연수만 넣는 거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항상 넣으면 이게 더 크긴 커. 근데 극한값은 둘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더 뭐 읽어보면 그 얘기야 결국은. 요게 중요한 얘기야. AN, BN에서 반드시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항상 크거나 같아집니다. 위에 있는 것도 써 있을 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뭐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가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얘기 써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 하나야. 요거 갖다 문제 풀어야 돼. 부등식에서는 리미트를 취하면 등호가 생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 야 어리버리하던데 요렇게 생겼을 때 리미트 보내면 리미트 A는 얼마냐? 5지. 얘는 오르수렴 오르수렴이니까 그 문제 얘는 했었잖아요. 옛날에 X로 돼 있었잖아. 똑같아. 무한대 보내면. 그러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날먹 문제잖아. 그러니까 학교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춰와라. 이런 부등식. 야 부등식 주고 극한이면 무조건 그거야. 지금 방금 배운 거.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리미트 A는 무한대 보내라. 몇 쪽이냐면요. 24쪽이다. 빨리 펴라고 도현아. 어떻게 해 이거. 창민이가 어리버리 까던데 연습 문제 풀다가 n제곱 더하기 1로 양변 나누면 돼. 나눠야지. 왜? 가운데를 AN이 주인공인데 AN을 만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n제곱 더하기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거는 전개하면 9n제곱이 된다. 앞에가 전개하면 그럼 리미트 보내봐. 리미트 보내면은 등호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얘는 구로 수렴. 얘도 구로 수렴. 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A인이 수렴해야 돼.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 9로 수렴해야지. 너무 개쉽잖아요. 뭐야 이게. 필수에 10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봤죠. 삼각함수가 들어있으면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이 삼각함수는 세타는 뭔지를 모르라. 각도를. 거기다 n까지 곱해서 이 삼각함수의 각도가 되거든요. 무슨 소리 하면은 세타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치면은 6분의 파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1 넣으면 그냥 30도 되는데 2 넣으면 6분의 2 파이니까 3분의 파이 60도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각도가. 각도가 막 바뀔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고정이 돼 있어도 n 때문에 각도가 바뀝니다. 이게 통째로 그냥 사인의 각도가 되니까. 근데 사인은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각도를 어떤 세타를 넣어도 야 그냥 아무거나 이거 넣자. 이거 넣어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안 벗어나요. 생각을 해. n이 무한히 커져도
이게 여기가 그 각도의 축인데 각도가 n 곱하기 세타야. 여기서는 n이 미친 듯이 커지고 세타도 엄청 크다고 하죠. 그래서 상관없어. 이게 막 반해도 그냥 여기서 움직일 때 각도가 변해갈 때 함수값이 1하고 마일만 진동하는데 이게 100이라고 해도 여기인데 1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듯이 막 변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n을 무한히 크게 보내도 이 각도가 변하는 거지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아, 변하는데 상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변하는 폭이 너무 작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시할 정도야. 얘는 지금 미친 듯이 10억 됐는데 100억 됐는데 100억 분의 1 해봤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직관적인 풀인데 이렇게 쓰면 서술형은 어떻게 되냐? 사딩이 맞지 바로. 뭐야 너? 지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설명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거를 부등식으로 만들 거야. 아, 이게 지금 도입입니다. 무슨 소리냐? 서술형을 깔끔하게 풀어주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사인 n 세타가 있는데 얘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딱 세워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n제곱 나눠야지 이 모양이 나오잖아. 근데 왜 꼭 1 플러스 n제곱을 주냐면은 어차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 더하니까 양수잖아. 근데 양수로 나는 부동함이 안 바뀌니까 이걸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에다가 1 플러스 n제곱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도연아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뇌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리미트 씌워야지. 그 다음 줄에 리미트 1 플러스 n제곱분의 마일 이렇게 해야지. 리미트 서술형이라고 치면 이렇게 세 줄 쓰야지.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해? 오른쪽 거는 0으로 수렴.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고 0으로 수렴. 그 얘는 샌드위치로 그 사이에 있으니까 0으로 수렴. 그 다 0이다. 이렇게 네 줄을 써줘야 만점을 준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집에서 해보시고요. 끝났어. 이 단어는. 규현이가 용산이라는데요. 뭐 하세요? 라고 전해.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2개를 선생님이 풀어줄 건데요. 그 전에 16번도 해줄까? 야, 스텝 2 몇 개 해줄까? 선택해라. 몇 쪽이냐면은 26부터 27쪽인데 너가 없는 지난 시간에 지금 창민이랑 나머지 친구들 다 푸는. 잠깐 쉬고 여러분 확인체크 풉니다. 지금 고. 확인체크 못 푼 거 다 푸세요. 이 17번은 옛날 수열에서 어려웠던 문제잖아요. 알아? 17번은 어떤 문제의 연속이냐? 이 문제의 연속이죠. 이런 문제 있죠? 10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일반항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창민이 너 일반항 찾았어? 개념을 27쪽. 이거 수학 1에도 그대로 있어. 연습 문제 실력업으로 똑같이 있어. 거기서는 근데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하는 문제로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내가 풀어보겠다. 도윤아, 내가 말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 지난 수업에서 이게 지금 극한 리미트 보내야 되는데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합의 꼴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1번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의 일반항으로 바꿔주는데 이 합의 일반항으로 바꿔줄 때는 잘 봐. 요거를 하나의 항, 이걸 두 번째 항, 이걸 세 번째 항으로 보고 마지막 항은 요거고 그 전항은 요거다. 마지막 항 보고 일반항을 쓰면 안 돼. 항상 앞에 세 개를 관찰해서 모르겠으면 이름을 불러주면은 꽃이 되었다고 했잖아.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변하는 수를 보면서 관찰을 해.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n 빼기 1이고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야, 두 번째 항도 여긴 2n이네. 항상 2n이네. 세 번째 항도. 세 개를 보면 일반항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n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n이 들어있지. 그럴 때는 그냥 바로 k로 합니다. 긴 설명은 수학원 보시고요. k로 해가지고 변하는 수가 1, 2, 3 나갈 때 k번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도윤아. k번장 어떻게 생겼냐고. 1일 때 2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일인데 k일 때 어떻게 n이야 너 이렇게. 개빡친. k라고 설명한 거죠? k 곱하기는 안 써도 되잖아. 곱하기
2n은 안 변하네. k 야 2가 돼도 2n, 3이 돼도 2n, k가 돼도 2n이지. 2n 빼기 뒤에가 문제야. 1일 때 1이고 2일 때 3, 3일 때 5. 뭐야? 그렇지. 2k-1.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k번째 항이에요. 실제로 이 k가 n이 됐다고 하자. n번째라고 하자. n번째. 이게 n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n 곱하기 2n 빼기 1이니까 2n이 사라지면서 빼기 1 더하기 1 박아서 n이 돼.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변하는 k를 써서 일반항을 찾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일 뿐이지 합을 한 건 아니에요. 합을 이제 해줘야 돼. 이 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입니다. 이 더하기를 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합의 꼴이 합의 일반항인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k에 대한 시그마 계산이니까 n은 상수 취급해서 전개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2k 제곱 되지? 이 정도는 돼야지. 마이너스 2k 제곱 그리고 더하기 1에다가 2n인데 k를 곱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았대. 2n 더하기 1의 k 어때요? 좋죠? 이 정도는 돼야지. 고3이 이 정도는 암산. 그러면 이거 시그마 k 공식 뭐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플러스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n 더하기 1을 곱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거야 이거. 이거를 n세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를 각각 n세제곱으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해서 리미트를 착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수렴하냐? 근데 이거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마이너스 4n제곱 6n 세제곱 마이너스 4n 세제곱이다. 6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죠. 로 수렴 더하기 얘는 2분의 2n 세제곱이니까 1로 수렴. 답은 얼마예요? 3분의 1. 깔끔하게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딱 풀어줘야 된다고. 어리버리 까면 안 되고 이거 전개하면 안 되고. 근데 수열의 합에서보다는 극한이 더 쉬워. 왜냐면 마지막에 이거를 계산을 통분을 안 해도 돼요. 꼴만 딱 보면 돼. 아, 세제곱분의 세제곱. 아, 그래서 시그마 k제곱 돌릴 때 이게 3차씩 나오니까 이거 3차씩 맞춰준 거구나. 극한값 수렴하게 만들려고. 이해되냐? 야, 너 개 어려운 건데 왜 핸드폰 하고 있으세요? 핸드폰 그랬어? 야, 씨, 낫겠네. 잘했어요. 응. 돼? 지워도 돼? 아직 좀 괜히 줬잖아. 망했잖아. 수열 내가 얘기했듯이 수열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극한보다는. 그래서 수열을 주스의 클래스 시청해라. 리미트 씌우기 하면 되는데. n세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지금 말한 게 다야. 일방 찾는 거. 앞에 세 개 관찰해서 변하는 수가 만약에 k였다면 어땠을까? 이거 연습할 거 좀 줘. 이 유형 좀 해볼까 그냥? 맞불로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좀 해봅시다. 가망이 없는데요. 이 유형이 뭐냐면 14쪽이야. 14쪽을 다 풀면 돼요. 14쪽 해라 지금. 꼭 나와 시험에 이건. 야 도윤아 27번 같은 거를 못 푸니까 지금 이걸 낸 건데 밑에는 분모는 되죠? 예. 위에 내가 배운 대로 하라고 나한테. 첫 번째 항이 뭐 어디까지가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게요. 첫 번째. n 플러스 1이잖아요.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2. 그러면 k번째 항은 뭐냐고. n 플러스 k. 그렇지. k번째 항이 n 플러스 k라고 쓰는 거야. k에다 n 넣어봐. 그럼 2n 되잖아. n번째 항이지. 근데 이걸 k번째 항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돌려주면 비로소 이게 수열의 합인 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K 대신에 n 플러스 k를 넣어서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데 시그마 계산할 때는 이거는 n이니까 항의 개수를 곱해주고 상수니까 곱해줘야 돼. n제곱이야. 플러스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3n제곱이지. 얘네들 더하니까 2분의 3짜리야 이게. 2분의 3n제곱. 얘는 2분의 1n제곱이고 답이 얼마야? 3이잖아요. 그만. 좋습니다. 집에서 하시고요. 감 잡았고요. 안 된 사람 수열의 강의 봐라. 18번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 펴시고요. 연습 문제 18번. 봐. 그만해. 이거 한다. 이 유형은 이제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 극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려주는 점 x의 좌표라든지 물어보는 x의 좌표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리미트 보내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이거 식을 x좌표 a에 표현하는 거를 원방도 좀 알아야 되고 직선도 좀 알아야 되니까 망했잖아 너네. 원 이거 뭔지 알아? 반지름이 얼마냐? 2n의 완전제곱이니까 반지름 2n이지. 그림 그려야지. 너무 개쉬운 문제인데요. 반지름이 2n인 원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2n이고 여기도 2n이다. 근데 직선 y는 루트 n은 어떻게 그려요? 뭘 못 그려? y는 이게 상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루트 n 1, 4분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다. 이 점의 좌표 중에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 너무 개쉽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루트 n이잖아. y좌표에다가 루트 n 넣으면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y좌표에 루트 n을 넣어서 계산하면 n이 나와. x가 나와. x가. x제곱은 4n제곱 빼기 n이네. 이거 n제곱 n이니까. 그럼 x는 뭐야? 루트. 원래 뿔마 루트 4n제곱 빼기 n이지만 마이너스는 안 되죠. x좌표가 음수인 건 이쪽이니까요. 끝났다. x좌표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게 xn이 되는 거예요. xn이 아니라 an으로 했네. 이 x를 an으로 했으니까 이게 an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극한 계산만 하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이거를 빼게 되면은 무슨 꼴이냐 도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차수가 얘는 1차고 제곱의 루트니까 1차니까 대등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랬죠? 유리화하라고. 분자도 유리화해야지. 2n 플러스 루트 4n제곱 빼기 n 밑에도 곱하기 2n 플러스 루트 4n제곱 빼기 n 하는 거죠. 칸 너무 좁잖아. 압박 심해졌다. 그러면은 얘를 위에를 합차 공식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할 때 야 잘하자. 뒤에 거는 루트 사라지니까 4n제곱 빼기 4n제곱에서 없어지고 여기 빼기에는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위에가 n이 돼. 밑에는 2n 플러스 루트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4n제곱 빼기 n 리미트 보내면 무슨 꼴이냐 이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여기 플러스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맞아요. 그러면 1차니까 1차 2 얘는 2로 바뀌자. 2n이잖아. 버리고 그러면 4분의 1 답 4분의 1. 그래서 극한은 쉽다고. 답은 4분의 1 4번.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을 알리는 문제거든요. 마블 시너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미친 듯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빠밤 25쪽. 그래서 25쪽부터 활용 문제가 쏟아집니다. 안 돼. 쏟아집니다. 엄청 많죠. 너무 많은 거지.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서술형으로 하나가 무조건 출제돼요. 그 도형의 활용 문제 하나 골라봐라. 도윤아 내가 풀어준다. 네가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골라보세요. 하나 골라라.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좋아. 아무거나 좋아. 뭘 풀어도 똑같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 접해봐야 돼요. 왼쪽까지요. 끝까지. 27쪽까지 해서 고르라고. 99번이요. 99번 마지막 걸 고르면 또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냐? 개멍청하구나.
해보겠습니다. 99. 비둘기 어떻게 울죠? 99. 비둘기 99잖아요. 좌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직선 y는 n분의 1x. 이거 직선인 거 알죠? y는 n분의 1x, x는 n, 요 직선이죠. 만나는 점은 an이라고 했을 때, x는 n과 x축이 만나는 점을 또 bn이라고 했을 때, ANOB, ANOBN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CN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ANOC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 이거. 이 넓이의 식을 세우라, 이런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식을 세워라, 이런 거죠. 아이디어를 내면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 10초 준다. 아이디어를 내.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전혀 뭐 감이 안 왔냐? 생각을 뭐 그렇게 오래 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로 하면 되잖아요. 뭐를 밑변으로 할래? 이 접선은 수직이거든 항상. ANO를 밑변으로 하고 CN에서 수소늘바를 내려가지고 원의 반지름을 높이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원의 반지름하고 ANO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근데 AN 이 점의 좌표는 아냐? 몰라요. 왜 몰라? x는 n하고 y는 n분의 1 x로 만나는 점은 x좌표가 n이니까 일단 n 넣으면 y좌표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n, 1이지. 너 못해 이걸? 이걸 못해? 이 점의 좌표가 n, 1이야. x좌표가 n이니까 y좌표는 1 나오지. 그러면 이게 길이가 n이고 얘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뭘까? 루트를 씌워서 피타고라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 하면 되지. 뭔 개소리세요. 뭔 루트 3이 얼어 죽을 숫자가 아닌데. 안 돼요?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든가. 점과 점 사이 거리는 x좌표 플러스 y좌표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고등수학이 등장하는 거죠. 좋습니다. 밑변 구했다.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는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있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여러분 고1 때까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 아니지. 고2 때도 했지. 삼각함수에서도. 어떻게 구해요? 공식 있다. 1번.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 때는 쉬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되는 줄 알아? 야, 삼각형이 있어. 내접원이 있어.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면은 2분의 1 AR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R이라고 하면 2분의 1 BR이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 반지름 이걸 높이라고 하면은 2분의 CR이잖아. 다 더하면 2분의 1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 C잖아요. 외워줘야지. 좀 고3인데 이런 거를 계속 언제까지 가르쳐줘. 하지만 이런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하기 싫어서 안 하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삼각함수의 극한에 또 나와. 도형의 활용.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도 또 이런 거 나와. 내접은. 그러니까 미적분은 총집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지 새로운 개념은 별로 없다고. 근데 너가 옛날에 내 말을 개무시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적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했던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또 어떻게 배웠더라? 이런 것도 배웠잖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게 길이가 같잖아요. 접점까지는. 여기를 A라고 두면은 여기를 뭐 10 빼기 A, 뭐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하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8이면 여기는 8 빼기 A. 그래서 여기도 8 빼기 A, 여기는 10 빼기 A.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얘들 길이 알려주고 이거 뭐 1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잖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좋냐면요. 이게 낫지. 왜냐면 얘는 넓이를 알기가 쉬워. 넓이가 얼마냐?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n 곱하기 1이잖아. 2분의.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n이고요. 2분의 1 그리고 r은 모르고 변의 길이를 지금 다 알잖아요. n 더하기 이게 한 변은 n 요건 1 더하기 요거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n제곱 더하기 1 해서 반지름을 구해야 돼.
양변에 2를 곱합니다. 반지름으로 정리하면 이걸 나눠줘야죠. 그래서 결론 반지름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 분의 n이 되는 거예요. 끝났다. 이 반지름은 높이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NOC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n제곱 더하기 1 높이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 분의 n 알겠습니까? 얘에다가 이 SN이잖아. 이게 SN 이 SN 이거는 다른 거다. 이게 전체 큰 삼각형 넓이고 이 SN에다가 리미트를 갈기라고 리미트를 갈기였는데 n을 밑에다 깔아준 이유가 있겠죠. 차수가 안 맞으니까 야 n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 가지고 리미트를 보내라고요. 그러면 극한 계산이 암산으로도 돼 사실. 잘 봐라. 잘 봐. 얘는 없어지죠. 얘는 분자로 올라갑니다. 몇 차야 이거? 1차. 얘는 1차. 버린다. 얘는 버린다. 1차. 2분의 1. 에 2분의 1 앞에 있어. 다 4분의 1. 너무나 세련되고 명쾌하고 미친 풀이였잖아. 한 개다. 하나 더 해볼까? 아니 많이 풀어줄라 그랬어요. 근데 따라할 의지가 있냐고. 내가 풀어준 거라도 다시 풀으란 말이에요. 다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할 의지만 있다면 이거 다시 풀어 보란 말이에요. 97번도 해보겠습니다. 도현이가 아주 어려운 문제만 고르려고 노력하지만 한 개도 안 어렵던 선생님은 좋아요. 터프만 고르고 있는데요. 난 서술형으로 푼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x분의 2n. 뭐야 이건 분수함수잖아. 위에가 숫자니까 분수함수 이렇게 생겼죠. 그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y절편이 3인 직선하고 두 교점을 a, n, bn 할 때 선분 a, n, bn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 선분 a, n, bn의 길이는 여기죠. 이 길이를 ln이라고 할 때 ln 플러스 1 빼기 ln. 일단 그 길이를 식을 먼저 n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n 더하기를 넣고 n 넣어서 빼서 극한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ln의 식을 만들어야 돼요. 뻔하지 뭐.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교점을 찾아야지. 맞아. 그 얘기 하려고. 너 잘했어요.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y에다 이거 넣어야 되잖아. 결국 어떤 방정식 풀어야 되냐. x분의 2n은 마이너스 n분의 x 준모에 자지 말고 더하기 3.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요.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 지금? 1차 방정식 같지만 아니지. 분수 방정식이지. 밑에 x 있잖아. 근데 어차피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둘 다 양수죠. 이 방정식을 풀면 이 교점 x좌표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온다는 게 2차 방정식이지. 양변에 x 곱해봐 2차 방정식 되잖아. x 양수니까 곱해도 되고.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x제곱 플러스 3x가 되면서 2차 방정식 됩니다. 왼쪽으로 넘겨보죠. n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n은 0인데요. 개수가 이러면 풀기가 되게 싫단 말이야. n을 곱해. x제곱 마이너스 3n x 플러스 2n 제곱이잖아. 인수분해 될 것 같냐 될 것 같냐. 그냥 딱 봐도 2n n 마마잖아요. 너무 개쉽잖아. 이게 뭐야 이게. 겁만 줬지. 그거 엄청 쉬운 문제였잖아. 그러면 교점 x좌표 두 개 나온 거예요. 2n하고 n이에요. 딱 봐도 n이 작지. 여기가 n이고 여기 2n이다. 근데 좌표를 구한다는 거는 x좌표만 구하는 게 아니고 y좌표도 구해야 되니까 n을 어디다 넣을래? 선택이 여기가 제일 어렵다. 선택.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어디다 넣어도 2야. 근데 여기다 넣어봐. n 넣으면 2지. 여기다 넣어도 n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2. 아 좋습니다. an의 좌표는 뭐죠? 도요나 n, 2가 돼요. bn의 좌표는 2n, 2n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x에다 넣어야 돼. 1이지. 딱 봐도 높이가 이게 높잖아. 여기가 2고 1 정도 돼 보이잖아요. 야 너무 각을 만들어줬어. 그냥 딱딱 n, 1 이렇게 나오게 너무 쉽게 내준 거야 문제를.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맞춰야죠. 죽어 그러면.
야, 선분 AN, BN의 길이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뺀 거 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n제곱 뺀 거 제곱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어차피 1의 루트 이게 뭐죠? 준 뭐죠? ln이죠. 그러면 ln 더하기 1은 뭐야? 여기다 n 더하기 1 넣는 거니까 n 더하기 1에 전개한다.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다 1 더하니까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의 루트 저 돼? 여기다 n 더하기 1 넣어서 제곱한 거 그럼 거기서 이걸 빼. 이걸 빼서 극한 계산은 네가 해야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1이잖아. 이거의 극한을 리미트를 보내야 되는데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줘야 됩니다.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루트 더하기 루트 쓰고 여기다 밑에도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해서 이 합차 공식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거 제곱하면 n제곱 빠지면서 2n 더하기 빼기 1이기 때문에 2n 더하기 1이 나오고 밑에는 n제곱이 두 개 있기 때문에 2n이 되니까 2분의 2에서 답은 1. 103번 풀어주세요. 좋았다. 답이 1이다. 뒤는 알아서 해라. 답 보면서. 1 맞아. 103번 뭐 하세요? 103번은 다른 유형이긴 한데요. 정다각형에서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로. 처음에 나오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저 위에 거보다는 좀 잘 안 나와요. 저 위에 게 더 잘 나옵니다. 그래프랑 같이 관련된 거. 한번 해보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냥개비들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할 때 n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n, n단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자. 너무 개쉽잖아. 근데 수열 추론이죠. 이거는 일반항 추론하는 건데요. 야, 1단계에서의 성냥개비의 개수가 an이고 정사각형의 개수가 bn이다. 길이가 1인. 자, 1단계부터 해봅시다. 개쉽잖아요. 1단계에서 성냥개비 몇 개 썼냐? 도연아. 4개. 그리고 정사각형은 몇 개예요? 길이가 1짜리. 요 작은 거 얘기하는 거, 작은 거. 1개. 이렇게 써가면서 해라고. 두 번째 항에서는 성냥개비 몇 개 썼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고 쓰면 되냐? 그냥 망한 거야, 너는 수열이. 이걸 10이라고 쓰니까 문제를 못 풀지. 여기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해서 쓰는 게 좋아. 앞에 거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죠. 4 더하기 6? 근데 그 6도 좀 이따가 다르게 써야 될 수 있어. 3 곱하기 2라든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돼요. 일단 써놓고 보는 일단은 4 더하기 6으로 써봅시다. 그러면은 A3은 A부터 하자. 그냥 성냥개비부터. 야, 이게 사각형 개수 너무 쉽잖아. 이거 성냥개비부터 합시다. A3은 여기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했네? 약간 애매한데? 4 더하기 6 더하기 8? A4는 그럼 뭘까? 10일까? 한번 그려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거네, 규칙이.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4 더하기 6을 4 더하기 2로 표현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왜냐면 딱딱 2씩 늘어나잖아. 그 규칙이 수의 규칙만 보이면은 사실 풀어도 관계 없습니다. 증명하라면 조금 더 설명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는 문제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줘봤자 넌 일반항을 못 구해. 수열이 망해서. n번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잘해라. 이걸 보고서 앞에 거 3개를 보고서 4개를 보고서 n번째 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n번째 항을 먼저 합의꼴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해질 것 같냐? 이 마지막 거를 못 찾아야 네가. 왜냐면 4, 6, 8 나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네가 못하면 못 찾지. 뭐예요? 4, 6, 8 나가는 거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4니까 2n 플러스 2잖아요. 맞아?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6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니까 n 넣으면
2n 플러스 2인데 조심할 게 있다. 이 2n 플러스 2가 an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더해야지 a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n이라는 거는 실제로 합의 꼴로 이 자체가 어떤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덧셈을 시그마로 계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수열의 일반항을 k로 바꿔가지고 이 k 플러스 1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시그마 k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이 앞에 곱하니까 n제곱 더하기 n이죠. 플러스 여기다가 n은 그냥 상수를 곱하니까 2n. 결국 n제곱 더하기 3n이거든요. 이게 an이야. an이 이거예요. 그래서 an을 구했습니다. 합의 꼴로 나온 an을 합의 일반항으로 바꿔줘야 돼요. an을. 됐어요. an은 뭐라고? n제곱 더하기 3n. 야 b1 하던 거 하자. 개수 몇 개? 1, 3. b1도 이렇게 되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bn은 그럼 뭘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2분의 nn 플러스 1 시그마 k니까. 그래서 bn은 2분의 nn 플러스 1인데요. 여기다가 4를 곱해가지고 리미트를 보내는 거는 양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수열이야. 지금 리미트는 엄청 쉬워. 수열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n제곱분의 2n제곱이니까 답은 2죠. 답은 2. 좋았다. 또 풀어줄까? 다 풀어줄게. 마지막. 느낌은 왔죠? 근데 개별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 왜냐면 다 문제마다 쓰이는 아이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비슷하겠지만 당연하지. 너는 진도 빨리 나가려면 네가 다 해와야 돼. 너가 진도 빨리 나가자고는 안 했지만 오 거의 반항이네 지금. 폭동이 일어났네. 원래 시간이 내가 얘기하잖아. 오는 건 네 맘이지 가는 건 내 맘이라고 얘기하잖아 항상 내가. 10번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이 세 개를 보고 이름을 딱 불러주고 n번째 항을 그려봐야 돼. 이렇게 비슷하게. 어떻게 생겼을까 n번째 항은. 분모할 때는 n의 세제곱. 그렇지. 확실한데 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세 번째 항일 때는 이게 세 개 나오잖아. 그럼 n번째 항이면 어떻게 생겼을까. 몇 개 나올까. n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1 곱하기 저거를 n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잘 봐. 3일 땐 3 곱하기 4고 2일 땐 2 곱하기 3까지 나오지. n 곱하기 n. 그렇지.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이 수열의 n번째 항의 일반항이야. n번째 항이 이게. 근데 여기다 리미트를 보내야 되잖아. 일반항에 리미트를 보내라 했잖아. 극한급 고라니까. 근데 리미트를 못 보내. 이 더하기 땡땡땡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계산해 줘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요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이걸 B1이라고 하고 B2라고 하고 B3이라고 하면 이게 BN이네. 찾았죠. 3일 때 3, 4. 아니지.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K로 바꿔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값이 나오는 거야. 계산은 안 되시나요? 계산 되지. 얘를 K제곱 더하기 K잖아. 시그마 두 번 하면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거거든? 이거 둘 더하면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와. 네. 그게 왜 나오는지는 수학원에 자세하게 설명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극한을 보내면 답이야. 좋았다. 저희 더해요. 마플하고 개념 원리 그냥 다 풀어야 돼. 끝이야. 진도 등비수열 극한 전까지 다 풀어야 돼.